오늘은 제가 책 내용과 별개로, 별개라기보다는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분량상 생략된 생산성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생산성 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을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서로 한번 생산성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산성 관리라는 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시간 동안 내가 독서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생산성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리드 앤 리드 필사 독서 하는 매뉴얼에서도 강조해서 써놓은 게 뭐냐면 하루 중 내가 8시면 8시, 9시면 9시 이렇게 독서할 시간을 정해 놓는 것보다 내가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일정량의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습관으로 체화시키기 쉬운 방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대인, 여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시간을 고정값으로 두고 그 시간에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못 지키게 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 때 생활계획표 짜는 것처럼 우리 그거 다 못 지켰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또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괜히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30분이면 30분만 책 읽어야지.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책 읽어야지. 이게 훨씬 더 건강한 마음가짐이고 습관으로 만들기 훨씬 더 쉬운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30분 동안 내가 책을 몇 쪽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그 30분만 책을 읽기로 했을 때 이 모두의 사업 기준으로 450쪽 분량의 책을 30분 동안 읽고 경영 관련된 실용서적인데 내가 만약에 50쪽을 30분 만에 읽었다. 이 사람마다 난이도는 상이하겠죠. 계산하기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내가 50쪽을 30분 만에 읽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루에 30분씩 일정량 계속 투자했을 때 이 책을 다 읽게 되는 시간이 9일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9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산성이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책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령 내가 고전 문학을 읽을 때는 30분에 읽을 수 있는 쪽수가 경영 관련 실용서를 읽을 때보다 훨씬 많거나 적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그 쪽수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두꺼운 벽돌책 같은 거 선뜻선뜻 골라서 잘 읽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벽돌책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투자해서 책을 완독할 수 있을까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생산성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의 루틴이 망가지는 패턴을 알려드리면 일이 될 때 확 집중했다가 이제 그로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도 내가 30분만 읽으면 되는데 왜냐면 보통 우리 일상에서 독서가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책이 잘 읽힌다고 30분만 읽으면 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내리 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책을 이제 펼치기가 싫은 거죠.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읽어야 될 때는 앞에 내가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터에서도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관측되는 패턴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책 같은 거 다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책을 대하시면은 절대 못 읽어요. 왜냐면 특히나 러시아 문학은 사람 이름만 막 10글자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별명도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두 개야. 근데 그 두 개가 별명이면 되게 단축시켜가지고 별명으로 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별명이 더 길어. 그러니까 이름이랑 내용이랑 매칭이 안 되니까 자꾸 까먹고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관리를 하셔야 돼요. 생산성은. 내가 시간당 어떤 얼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관리예요. 그러면 이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연히 관리를 할 때에도
아주 작은 수준의 향상은 일어나요. 모두의 사업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처음에는 30분에 50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용어나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제 서술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읽는데 속도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겠죠. 내가 똑같이 30분을 투자하지만 50쪽이 아니라 60쪽을 읽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55쪽을 읽게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게 관리만 하시더라도 이걸 꾸준히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익숙해져요. 숙련된다는 뜻이에요. 점점 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30분 만에 책을 100페이지를 읽게 되거나 200페이지를 읽게 되는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런 드라마틱한 향상은요. 실제 현실에서도 없어요. 향상은 여러분, 내가 그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단축시키는 것이 향상이 아니라 기획을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모두의 사업이라는 책을 읽을 때 표지 읽기부터 했죠. 여러분들이 표지 읽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파트에서 생산성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 파트에서 마케팅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식의 각자의 방향과 목표를 잡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건 모든 책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수립이 된다면 책을 읽는 방식 자체가 완전 바뀌어요. 가령 내가 생산성을 마스터하고 싶어.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생산성 관리 책들을 다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뚜렷하게 문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가령 내가 이게 문제라서 서점을 찾아갔다고 얘기해 볼게요. 나는 생산성 관리를 잘 하고 싶은데 우선 처음에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팁들이 모여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서 괜찮은 책들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시간 관리라는 키워드로 책들을 열람해보고 어떻게 하게 돼요? 책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파트, 목차를 보면서 그 파트로 넘어가서 그쪽 부분만 훑어보고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법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5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50쪽의 배분, 구성을 여러분들이 기획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50쪽 동안 모두의 사업 한 것만을 탐독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사업의 생산성 관리 파트 10페이지 정도 구간을 보고 다른 책의 생산성 관리 파트를 한 5쪽 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 지식들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우리는 책을 완독하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확실히 지식이 체계가 잡히잖아요. 표지 읽기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흡수해야 되는 것들만 배우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내가 디자인을 직접 하고 싶어. 포토샵을 내가 배우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포토샵 관련 책을 봤어요. 생산성 향상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 중간 사이사이 몇 페이지 몇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완독이 목표인 독서는 제가 별로 영향가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지식들은 뒤에 다 있는데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둔 장 읽다가 진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해보면 어때요? 내가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을 클릭해서 캔버스를 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건 직관적으로 이 포토샵 인터페이스가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누구나 그냥 본능으로 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포토샵 캔버스를 열고 레이어를 형성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레이어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산 포토샵 책의 목차에 가서 레이어에 대해 개념을 정리한 장에 가서 그 파트만 읽어보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와 향상은 확실히 다른 개념입니다. 관리는 시간당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 향상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분과 기획을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향상의 비밀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관리와 향상의 차이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셨다면 자, 생산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을 때 더 하기만큼 중요한 게 빼기예요, 빼기. 그러니까 내 하루 일과를 쭉 시계열로 나열했을 때 나는 시간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은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때 나는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내가 그것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시간 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더 하고 싶으면 내가 하루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활동들을 쭉 나래비를 펼쳐보시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 떨어지는 일들 혹은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일단 먼저 빼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빼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 생산성 관리가 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시간 단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일들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항목들을 어떤 걸 빼고 편성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상은 그냥 엄청 빡세게 이걸 계속 부여잡고 있는다고 책을 30분에 막 100페이지, 600페이지까지 읽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건 매사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10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업무 시간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3시간 걸릴 일이 10분에 끝나고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뺄 걸 정하고 더 할 걸 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산성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핑계 뒤에 숨냐면요. 내가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선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해왔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해왔던 일을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핑계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몇 차례 시행착오를 연속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걸 실패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에요. 내가 이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천착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래도 원래 해왔고 그걸로 성과를 내왔던 일로 이제 매몰되게 돼요. 이건 몰입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내가 지금도 잘하는 일이고 그걸 하면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안 하고 일을 해왔던 방식을 바꾸거나 뭔가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있는지 문제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일하는 프로세스들을 점검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왔던 일을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상처받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 핑계대로 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해왔던 일과 새로운 일의 조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책을 읽고 생산성 관리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중을 80대 20 정도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해왔던 일들, 내가 원래 잘하는 일을 80% 정도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추가해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주를 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해왔던 일을 고수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성과가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과는 그대로인데 내가 다른 일에 도전해서 시행착오하는 그 경험이 너무 자신한테 상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 그냥 해왔던 걸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잘 발라내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 필사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록은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취합하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특히나 생산성 관리가 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생산성 관리 10년 넘게 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개념이나 프로세스는 제가 어떤 다른 책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계속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가 막막하고 내 삶이 바뀌는 게 내 스스로가 인지가 안 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안 가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어떻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책에 쓴 방식대로 제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계속 가늠하기 위해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쌓은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것들이 익숙해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프레임은 두발 자전거 뒤에 다는 보조바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면 결국 두발 자전거를 보조바퀴를 떼고 타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식은 해체되고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생산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틀에 맞추시고요. 이것이 익숙해지고 내가 이것을 자기 자신한테 편한 방식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점점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왔던 일과 새로운 일의 조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생산성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산성 관리를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매몰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그걸 새롭게 도입하고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저한테 생산성 관리를 배우시고 적용하신 기업들은 생산성 관리 도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생산성 관리로 측정하는 지표도 전부 다 다르고요. 어떤 회사는 일에서 중요도를 측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내 삶에서 중요한 과업이 무엇인지도 하나의 속성값으로 두고 그것도 트래킹해서 면담 지표를 사용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당연히 회사가 다른데 개인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달라져야지. 기록은 평소에 꾸준히 하세요.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하려는 그 노력이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랬고요. 예, 하지만 체화가 될 때까지 조금만 견디시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형식이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생산성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24시간을 모듈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듈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30분으로 쪼개 살든 1시간으로 쪼개 살든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기 쉬운 시간 단위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 1시간을 무슨 일에 썼으면 10분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1시간은 또 그 일에 투입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딱딱딱 계산하기 쉽게 모듈화를 해서 쪼개 사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투입한 시간 대비 할 수 있는 종류와 양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당연히 기록을 남겨두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습관이 되면 제가 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계속 적는 것도 이것을 체화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하루를 내가 가장 편한 시간 단위로 모듈화한다. 요렇게 마인드셋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생산성 관리 관련해서 드릴 팁은 이 5가지 끝이고요. 아침부터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